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이번에 6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 위클럽 시험 만기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어제 아래죠? 자, 6월 23일까지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만기를 끝나고 나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미국이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위클럽 시는 여러분 매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월물 한 달에 한 번씩이었지만 이제 주간적으로 매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상당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크게 한번 터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의 옵션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만기일날은 여러분 전략을 짜야 되는데 매주 목요일 나오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 목요일 또는 목요일날은 크게 한번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이 있죠. 한 달에 한 번은 좀 너무 지겹지만은 이제는 옵션 하신 분 찬스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또 하락장 변동성장에서는 큰 찬스가 자주 온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날은 항상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전략을 짜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크게 봤을 때는 하락이다 상승이다. 장중에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 일관성이 없이 장중에 방향을 보고 올라가니까 상승, 내려가니까 하락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옵션에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비록 놓칠지언정 호랑이가 여러분 사슴을 잡을 때 사슴이 물물어길 때까지 그 우물가에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1시간이나 2시간이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사슴이 물을 먹을 때 덮쳐야 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매법 중에서 뭔가 마티 매매법이 있습니다. 마티 매매법. 오늘 여러분 지수 좀 말씀드리지만은 옵션의 특성을 이용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해보시면은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가 판단했던 어떤 방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티 매매법은 뭐 추세 전환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1번, 2번, 3, 이번에는 주가가 꺾일 것이다 생겼을 때는 이렇게 추세 전환점을 기다리면서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A처럼 하락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지그적으로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추세가 하락 잡았으면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추세 쪽으로 배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중에 옵션 만기 나가는데 수급 분석이 중요하죠. 수급이 중요합니다. 수급이 거의 큰 맥을 좌우하니까 우리가 차트만 봐서는 장중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큰 맥을 보면 오늘은 계속 상승이다 하락이다 흔들더라도 그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처럼 2대1로 엇박자 수급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2대1 때는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출렁거린다는 거죠. 자, 외국인 현물 선물 개인의 현물 이 3박자가 같은 방향이면 무조건 그 방향을 해야 됩니다. 그 세 개가 하락으로 배팅하면 무조건 하락 배팅, 상승하면 상승 배팅. 근데 2대1일 때는 주가가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변동성이 있으면서 좀 출렁거림이 크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작전 짜는데 유리합니다. 전략을 짜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도 2대1로 풋옵션을 타겟을 내가 잡는다면 이런 한번 보시고, 자, 수급 엇박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봤을 때, 자, 이번엔 개인이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면 여러분 상승입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하면 하락이죠.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대1로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이 정도 되면 2대1로 상승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성상 또 조금 하락적인 무게가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번에 조금 이게 선물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A에서 9,700개 매수해요. 9,700은 매수했죠. 매수 쪽이 좀 갔겠구나. 근데 외국인 현물을 보니까 하락입니다, 여러분. 3,000원 매도입니다. 하락인데 외국인 현선물이 이렇게 서로 엇박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이 아닐 때 이렇게 노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선물이 같은 방향 할 때는 무조건 장중에 그 방향으로 배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 지나서 놓은 차트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놓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장중에는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침에 장 출발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 메모를 탁탁 하면서 보시면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여러분 6,700 매도했죠. 그럼 개인이 매도면 무조건 상승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급상으로 2대1로 상승의 무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빠졌죠. 왜 그러냐, 나스닥 선물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선물 1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빠지다가 이렇게 오는데 결국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크게 뭐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 만약에 내가 2대1 정도의 수급이다. 나는 오늘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접근했다면은 상승으로 보시는 분은 밀릴 때마다 3등분은 우리가 보통 매매합니다. 이 옵션 마티 매매 이렇게 1번, 2번, 3번 매수하셔도 되고, 또 반대로 오늘이 2대1이기 때문에 나는 하락 쪽에 미국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 쪽을 배제한다면은 또 A에서 한번 사고 그 다음 B에서 푸 사고 이러면 C에서 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옵션은 베팅한 금액에 2배 이상만 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수급은 우리가 이렇게 좌측에 1800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입니다. 오른쪽 300틱 차트. 큰 맥 잡을 때는 1800틱, 300틱 많이 보고 중간에 900틱 차트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은 뭐 오늘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이렇게 움직이죠. 주가가 좀 올랐다 내려갔다 다시 올랐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 살짝 그렇게 이런 형태죠. 그래서 보시면은 A를 한번 보시면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요 정도. 거의 요 파동하고 마디가 똑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지금 수급하고 차트하고 이러면 같이 봐야 그래서 나는 상선을 보신 분은 여기 1번 매수 콜옵션, 2번 콜옵션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락으로 베팅하신 분은 위쪽에서 3번에서 풋옵션, 4번에서 풋옵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방향 올라가는 방향, 이 방향. 그리고 이 마디는 여러분 끊어줘야 됩니다. 물론 끊어줘도 되고, 이런 마디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주가는 여러분 3파로 가기 때문에, 1파, 2파, 3파, 또 크게 1파, 2파, 3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주가는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이래서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은 3파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크게 개인과 외국인, 수급을 분석하고 첫째, 수급만으로는 여러분 섬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수급 방향으로 이렇게 파동을 보면서 베팅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쇼스, 풋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풋 자리를 자기가 타겟을 잡는 게 좋고, 자기가 콜옵션 잡으려고 하면 상산을 잡는 게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3등분 분할을 들어갑니다. 마틴 매매법이라는 것은 분할을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900대 차트인데 여러분 실제로 장기는 900대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두 군데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보시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뭐 이병선이 여기서는 A에서 오는 역별이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적으로 베팅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잘 봅시다, 여러분. 자, 이 풋 307.5짜리 오늘은 뭐 요거 하나만 보면 거의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대1로 수익이 가기 때문에 등락이 조금 뭐 크게 한 방향 가는 것보다는 좀 등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자, 풋옵션도 마찬가지죠. 공락을 아까 지금처럼 하락할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등분으로 첫째 보통 우리가 마디에서 1번에서 풋 1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또 1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3번 내려오면 풋 3차 또 들어갑니다. 즉 30만원, 30만원, 30만원 또는 5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들어가 됩니다. 자기의 금액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30, 30, 30 했을 때, 자, 1번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땡큐인데, A처럼 올라가면 땡큐인데, 뭐, 더 밀리죠. 그 2번에서 잡으면, 또 3번 밀리면 더 잡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옵션의 특성상 이런 가격이 싸게 잡힌다는 거죠. 여기에서 1번에서 잡힐 때보다 2번에서 잡히고 또 더 3번에서 잡히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됩니다. 위에서 1번에서는 0.30입니다. 보시면은 0.30. 2번에서는 그 0.12. 그래서 3번 오면 더 사겠죠.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은 1번에서 잡은 거는 좀 비싸게 잡더라도 30만, 2번에서 잡은 거는 싸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B까지 올라가더라도 B에서 대충 여러분 1.50입니다. 약 10배 가까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10배. 결국 내가 30만원, 30만원 들어왔을 때 뒤쪽에 30만원은 300만원 가까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300만원 가까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작전을 쓸 수 있냐면은, 자, 내가 60만원을 배팅했는데 현재 300만원 정도 됐다. 1번은 무시한다 치더라도요. 그럼 이 300만원 중에 원금을 챙겨버린다. 60만원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40만원 수익 난 금액이죠. 그러면 좀 우리가 작전하기 쉽죠.
옵션이 여러분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0만을 놔두면 그래서 자 A에서 240만 놔뒀는데 밀려버려요. B까지 밀려버리면 거의 반토막 나버립니다. 1.50에서 0.60이 반토막 가까이 즉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금 같으면 쪼리가지고 여러분 먹고 넣어버립니다. 아니면 원금 같으면 손절해버립니다. 아니 240만원이 100만원 되는데 더 빠질 것이 없어 이 심리적으로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원금을 내가 빼버렸죠. 원금을 빼버렸기 때문에 240만원 수익 난 거니까 모르겠다 던져 놔버립니다. 던져 놔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A에서 매수한 걸 이 B에서 C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D까지도 갈 수 있다. D까지 가면은 아까 저게 여러분 240만원 남은 게 여기서는 또 여러분 크게 터지죠. 한 5배 터지면은 한 1000만원 가까이 되죠. 결국 이 30만원 들어간 게 이렇게 심지어 10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고점 이 4번에서 어떻게 털 건데? 물론 여러분 자기 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10시, 이거 13시 09분, 1시 9분인데 파동상 이때부터 주가가 반등할 것인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차트죠. 차트 수급. 1시 9분이었습니까? 1시 9분 여기죠. 여기서 보시면 파동이 이렇게 해서 돌려가죠. 그럼 밑에는 보시면 2번이 상바닥 만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닥에 정리할 수는 없어도 파동상으로 여러분 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건 나오죠. 그래서 충분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A까지 푸스로 묶을. 그 다음에 뭐 내가 여기서 A에서 다 안 들었다. 또 수익 났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됐는데 500만원만 챙기고 500만 놔뒀다. 500만원. 그럼 여기까지 B 누르면 다 토해내겠죠. 1000만원이 여러분 다시 뭐 500만 남은 게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종가가 여기 2.1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또 500만원 복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옵션의 특성상 가격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원금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금 가지고는 여러분 버티기 힘들어요. 사람의 손실나면 여러분 쪼리게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원금은 수익 나면 원금을 챙기는 작전. 그리고 나머지는 길게 가는 작전. 물론 여러분 막 수급이나 차트를 보고 하는 겁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진입을 할 때는 내가 30만원 나는 오늘 옵션 30만원 90만원 정도는 막 아이고 날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국내 선물로 매매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뭐 금, 월, 화, 수 매매해서 90만 정도 수익 난 금액 단타치 하고 수익 난 금액 저처럼 아침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국내 선물 매매해서 수익 난 금액 그걸 모아놨다가 만개날 이번에 수익 난 것만 50만원 있다 100만원 있다 이거 뭐 어차피 먹은 거니까 토해낸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수익 난 금액은 여러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원금은 오래 못 버팁니다. 짧게 먹고 논다는 거죠. 그 여러분 많은 경험에서 알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1번에서 매수를 잘했는데 2번에서 수익 나다가 내려오면 3번에서 쪼리고 팔아버리면은 1번에서 4번까지 먹은 게 너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4번까지 가더라도 이 3번에서 쪼리서 안 된단 말이죠.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거 원금 본전에 대한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에서 매수해갖고 B에서 수익을 많이 챙겼다. 50% 챙겼다. 그럼 놔두면은 C에서 떨어지더라도 막판에 또 D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 돈은 버렸다. 수익 난 거면 던져놨다. 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요게 여러분 옵션의 마티매입법인데 마티매입법은 분할 매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1번에서 30만 들어갔다.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2번에서 또 30만 들어간다. 3번에서 내려오면 또 30만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쭉 올라가면 땡큐고 2번에서 또 올라가면 땡큐고 3번에서 올라가면 땡큐고 더 내려갔다. 내려가면 A에 내려갔다. 꽝이죠. 그럼 90만원 떡 사먹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뭐랍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여기서 수급을 봐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외국 수급. 그 다음에 뭡니까? 차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동을 보고
900T나 1800 차트 보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늘 말하는 마디입니다. 마디. 이 마디에서 공략. 자, 이건 풋옵션은 여기서 마디. 롱 콜옵션은 여기서 지. 요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배리면은 콜옵션이 유리하겠죠. A가 정배리면 콜옵션, A가 역배리면 풋옵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일봉도 분석이 되고 나스닥도 분석이 되고 전체 다를 분석합니다. 다음 장중에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본 거죠. 물론 옵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오늘 하루 당일 목요일날 매매하지만 실제로 미국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국내 지금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삼성자 흐름이 뭔지 다 봐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똑같은 근데 가격 면에서 제가 이제 옵션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럴 때 0.1에서 0.2 정도가 가장 여러 만기 날 크게 터집니다. 0.1짜리가 3.0까지 20배에서 30배 바로 올라가죠.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배팅 해가지고 이러면 날리면 30만이고 먹으면 20배, 600만 원, 900만 원입니까? 30만 날리만 하죠. 이거는 뭐냐? 옵션 만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가끔은 수목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 60분 20개 보정 차트입니다. 아까 전에 1800틱도 900틱 300틱 다 여러분 갭 보정 차트입니다. 갭 보정 차트는 것은 순수하게 파동 힘이 어느 쪽이냐를 보는 겁니다. 갭이 넣어버리면 차트 분석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A부터 오늘까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A부터 B까지는 장중 우리가 미국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필요 없이 시가 출발 딱 하면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 많네. 매도 쪽으로 붙자. 풋옵션 붙자.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하락장이었죠. 종합적 일봉이 하락이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서 여기에 풋옵션이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풋옵션 요거는 여러분 월물입니다. 월물은 물론 확률이 좀 낮습니다. 월물은 가끔 여러분 일봉상으로 종합주가 일봉이 조금 큰 상승과 큰 하락할 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일봉이 큰 상승 큰 하락할 때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 수목은 위클옵션 만기 날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자주 나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위클옵션이 낮고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종합주가 일봉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월물도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6월 23일 여기 6월 23일이죠. 23일이고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한 달 정도 나왔으면 0.24에서 지금 6.73까지. 그래서 이는 A 부분에서 적당하게 나는 주식 보면 버렸다 생각하고 한 30만원 던지 난다든지 50만원 쭉 던지 나면 지금 여기 보면 20배 약 20배 30배 되죠. 30만 한 600만원 50만원 떨어졌으면 1000만원.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게 그냥 가면 좋은데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A에서 들어갈 때 나는 50만원 뭐 그냥 이거는 날린다 생각하고 일봉 믿고 간다. 이렇게 묻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합주가 일봉 한번 볼까요? 네, 종합주가 일봉 보시면은 일봉 파동도 여러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나스닥 흐름상으로 하락이 유리하다 하면은 푸시 나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 또 일봉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시황을 다음 주 시황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전에 위클 옵션 공부하실 분은 여러분 위클 옵션 그 영상 보시면 여기에 기초 영상 보시면은 옵션 전혀 모르신 분들도 볼 수 있는 영상이 다 있어. 기초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만기일하고 2021년 만기일 복귀 영상 여기 마틴 매매법하고 여러분 양매수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 자로 구입하시려면 YKS 134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장중에 이게 국내 선물이라든지 위클 옵션 시황 아침에 8시 한 반부터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수급 여러분 매매 타이밍보다는 주로 오늘은 외국인들 수급이 상승이다. 오늘은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좋다. 하락 쪽으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분석하고 이렇게 수시로 올려드리거든요. 유로 단톡방이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여러분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을 한번 보시고 YKS 1, 2, 3, 4 톡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매법이라든지 국내 선물 매매법을 계속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장 전체 한번 봅시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되겠죠. 요게 여러분 국고채 2년물입니다. 10년물도 중요하고 2년물도 중요한데 미국 여기 일봉이죠.
현재 한번 보시면은 일본에서 꼭지 당기지 살짝 찍었죠. 살짝 밀려 들어가는데 요게 여러분 A부터 작년 10월 9월 10일입니까? 요때부터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밀렸습니다. 일단 종합주가가 밀렸고 국제 선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금리 아닙니까? 금리. 인플레이션인데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 금리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뭡니까? 살짝 꺾이죠. 살짝 꺾였는데 요게 살짝 꺾이기 때문에 이제 살짝 나스닥은 반등한다는 소리죠.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면 자꾸 무너지는 거고 내려오면 주가가 반등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직접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수급상으로. 그래서 요거는 또 파동으로 분석하고 여러분 전체 경기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이제 지금 FOMC 발표하는 금리를 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변동성이 힘들고 단기적으로 상승 이탈은 된 것 같습니다. 상승 이탈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이 살짝 반등은 한다 이 소리죠. 반등은 하지만은 추세 상승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여러분,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이걸 상승하면은 막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들 수급들이 빠져나느냐, 들어오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에서 1280원 살짝 해서 고점 찍고 밀리지만은 이 큰 A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안 가겠느냐.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살짝 밀리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아직 멀었다. 이건 물론 여러분 2일 차트, 3일 차트, 주봉 다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300원대 예전에 고점이죠.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코로나가 나왔을 때 2020년보다도 지금 달러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1300원이 더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여러분, 급락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전고 앞쪽에 고점 뚫고 리먼 브러스 사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꼬꾸라져야 됩니다. 꼬꾸라져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추세를 봤을 때 올라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이 왔기 때문에 좀 저항은 받지만은 쉽게 꺾일 형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마느냐, 우리나라 주식 사느냐 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나스닥 중에 러셀 2000 여기 여러분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여기 지금 보시면 살짝 최근에 반등을 좀 하죠. 살짝 반등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살짝 어제 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이 멈춘 상태인데,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보자면 크게. 러셀 2000 주식은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제가 봐서 딱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상적인 1번, 2번, 즉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때의 가격대입니다. 그때까지 현재 바로 내려왔다는 것이 3번.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는 거는 당연한데 여기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출렁거릴 것이냐 아니면 내려올 것이냐인데, 지금 금리 다음 달에 0.75%, 그 다음 달에 0.5% 이렇게 예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항받기를 올라올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추세 1번점 상승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옆으로 2번처럼 안 움직였느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동폭이 흔들립니다.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도 보시면은 나스닥이 여기 나스닥 1번에 대한 나스닥. 자, 나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왔죠. 한 3% 이상 나왔는데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제 큰 하락 3파가 마무리됐죠. 주봉상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 3파가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하락 3파. 자, 반등 시점 왔습니다. 반등 시점 왔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분석법이 다릅니다만은 전체 뭐 금리 관계, 인플레이션 관계 전체를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오지만은 추세가 쉽게 방향은 안 놓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안에서 즉 하락은 마무리됐어. 하락 3파 마무리됐는데 상승보다는 변동성 기간이 상당히 변동성 기간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파동에 3파로 가면 쉬어가거든요. 하락 3파로 반등하고 그런 관점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로 단톡방 또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뭡니까? 옵션 매매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옵션. 앞으로는 여러분, 올해와 내년에는 주식가 상승을 가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 선물 옵션 파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하락장에서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